12시 많은 참여 바랍니다. 이어서 3포인트입니다. 이번에는요, 토마토 투자클럽의 김영일 전문가의 시각으로 오늘 장 3가지 포인트 짚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전문가님. 네, 반갑습니다. 김영일 전문가입니다. 네, 그러면 첫 번째 포인트부터 짚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봐야 될 부분입니다. 지수 얘기인데요. 박스권 상단으로 현재 코스피 지수가 2,550 와 있습니다. 1% 정도 전거래일 대비 오름세 나타내면서 이번 주에 꾸준히 오름세 나타내서 박스권 상단 와 있는데 돌파할지 말지 지수는 어떤 흐름 예상하세요? 네, 일단은 지금 시장에서 아무래도 이제 이 관세 유예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었잖아요. 그러면서 이 관세 유예에 대한 이야기가 나온 이후에 지금 시장 계속해서 반등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관세 유예 이야기뿐만 아니라 지금 미국에서 추가적으로 이제 이 중국과의 무역 협상에 대한 기대감, 그러니까 중국과 이야기가 잘 될 것이다.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그 다음에 중국이 또 이제 미국산 수입품에 대해서 120% 관세 면제를 검토하고 있다. 약간 또 이제 이러한 이야기들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중국이 지금 이 사실상 디플레이션 상황에 현재 빠져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이 관세로 타격받은 수출 업체들에게 이제 또 내수 시장으로 전환을 유도하는 그런 이제 또 전략을 펼쳤었는데 결국에는 중국 또한 현재 그런 상황을 이제 결국 버텨낼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라는 거죠. 그래서 미국도 그렇고 중국도 그렇고 결국에는 서로 강대강으로 가는 듯 했지만 그러한 상황이 아니구나라고 서로 판단을 하고 나서 이제 어느 정도는 또 이제 유연한 태도로 전환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이제 그동안에 생겼었던 이 관세에 대한 압박감들이 전체적으로 이제 풀어지는 그러면서 완화가 되는 그런 구간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다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서 지금 이제 코스피, 코스닥 모두 다 현재 박스권 중단을 다 넘어서서 현재 또 상당히 상승이 가파르게 나오고 있는 모습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최근 이제 우리 시장에 대해서는 항상 이제 또 많이 강조를 드렸던 부분이 박스권에 대해서만 대응이 잘 되면 된다라는 부분을 설명을 드렸었죠. 코스닥이 조금 더 직관적으로 보이기 때문에 코스닥을 기준으로 해서 안내를 드리면 지금 현재 우리 시장 같은 경우에는 박스권 하단부 그리고 박스권 상단부가 굉장히 명확한 상황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박스권 중단부 같은 경우에는 분기점으로 작용을 하죠. 박스권 상단으로 가느냐 아니면은 조정으로 가느냐 분기점으로 가는 라인으로 현재 작용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이제 현재 우리 시장은 이 박스권 중단부에서 상단부로 가는 이제 이 어느 정도 저항 구간에서 이제 돌파를 시도를 해주고 있다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분기점 구간이기 때문에 다음 주에 이 위치를 뚫어주면서 가게 되면은 박스권 상단부로 완전하게 이제 올라갈 수가 있는 거고요. 만약에 이 구간을 뚫어주지 못한다라고 하면 또 계속해서 박스권 중단부 내에서 왔다 갔다 하는 이런 움직임이 지속이 될 수가 있다라는 부분을 생각을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양방향성을 우리가 계속해서 생각을 하고서 매매를 해야 되거든요. 현재 구간에서 시장이 상승으로 갔을 때의 시나리오, 그 다음에 현재 구간에서 이 박스권 상단부까지 뚫어내지를 못하고 다시 한번 조정이 나왔을 때의 시나리오를 우리는 생각을 해야 됩니다. 일단은 박스권 상단부로 간다라고 했을 때 조금 더 지수가 강력하게 올라갈 수 있다라는 뜻이 되는 거잖아요. 지수가 더 강력하게 올라갈 수 있다라는 뜻은 주도 업종이 더 힘을 발휘할 수 있다라는 뜻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주도 업종이라고 했을 때 최근 우리 시장에서 이제 상대적으로 지수를 끌고 가고 그 다음에 상승폭을 또 이끌었었던 코스피 종목군들이 있잖아요. 예를 들면은 조선, 방산, 반도체 이런 쪽들이 될 것 같은데 이런 이제 주도 업종이 끌고 가는 장세가 조금 더 이어질 수가 있다라는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현재 구간에서 박스권 상단으로 간다라고 했을 때 조금 더 주도 업종에 대해서 접근할 수 있는 그러면서 동시에 또 이제 어찌됐든 대선이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대선에 대한 기대감도 같이 활용을 하는 그런 매매로 한번 진행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만약에 현재 구간에서 조정이 나온다라고 했을 때에는 상대적으로 이제 지수가 조정이 나오면서 주도 업종들에서는 조금 차익 실현이 나올 수가 있겠죠. 그러면서 주도 업종에서 차익 실현이 나온다라고 했을 때 또 상대적으로 수급을 받아줄 수 있는 쪽은 아무래도 개별주 양상을 띠는 종목들일 겁니다. 그러면은 지금 계속해서 이제 시장에서는 정책주 쪽이 또 이제 수급을 받아줬었기 때문에 또 정책주 쪽에서 수급 순환이 나오면서 상대적으로 이제 그동안의 주도 업종들 같은 경우에는 차익 실현이 나오는
그런 흐름들이 진행이 될 수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일단 현재 구간에서는 리스크 관리는 어느 정도는 들어가실 필요성이 있다라는 부분을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시장이 박스권 하단부에서 박스권 중단부까지 굉장히 잘 상승이 나왔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미 이제 주도 업종들 같은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이제 흐름이 어느 정도 나온 종목군들이 많이 있죠. 뭐 예를 들면은 이제 뭐 일전에 제가 방산주, 뭐 하나시스템, 뭐 그다음에 뭐 현대로템, 뭐 이런 것들 이제 또 많이 강조를 드렸었는데 지금 보게 되면 이제 방산주들 같은 경우에 전체적으로 흐름 자체가 신고가에서 더 이상 치고 가지 못하는 흐름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장이 어느 정도 이제 많이 올라왔다 보니까 그동안의 상승률을 이끌었었던 종목군들 같은 경우에는 약간의 이제 쉬어가는 그림이 나오고 있죠. 그러면서 상대적으로 그동안에 조금 눌림이 나왔었던 조선 쪽이라든지 아니면 반도체 쪽에서 수급을 받아주는 그러한 그림들이 나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 상황에서는 아무래도 이제 이 박스권 내에서 슬슬 어느 정도 수급 순환이 나올 수 있는 위치에 도달을 해 있다라는 점. 그렇기 때문에 현재 구간에서는 이제 올라간 종목보다는 새롭게 올라올 수 있는 종목 쪽으로 계속해서 집중을 하고 포트를 꾸려 나가야 상대적으로 이제 리스크에 덜 노출이 되고 그 다음에 오히려 또 이제 시장에서 새롭게 수급 순환이 되는 시점에 수익이 날 수 있는 종목들에 대해서 접근이 가능하다라는 점 생각을 해주시면서 현재 시장은 이제 박스권 상단부까지 어느 정도 거의 반등이 나왔으니까 어느 정도 이 조심하는 그런 전략이 필요한 구간이다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반등할 땐 쭉쭉 뻗어나갈 것 같지만은 또 경계감도 늦추지 말면서 어느 정도 수익 나신 분들 리스크 관리 병행해 주시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지수에 대한 전략 들어봤습니다. 그럼 두 번째 넘어가겠습니다. 두 번째 포인트는 정책주입니다. 끝일까 시작일까? 지난주에 저희가 첫 번째 포인트로 다룬 것이 이 정책주였습니다. 순환매 이 양상을 짚어주셨고 그리고 또 이번 주 초반에는 퓨리오사 AI 주 중반 넘어갈 때 즈음까지 또 친환경이라는 정책 순환매가 펼쳐지는 걸 이번 주에도 확인을 했는데 다음 주도 계속해서 그럴 것인가? 정책주의 순환매는 어떤 양상이 될까요? 네, 일단은 뭐 정책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지금 전체적으로 한 바퀴 돌았다라고 우리가 파악을 하고 가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뭐 저출산부터 해가지고 최근에 뭐 퓨리오사 AI, 친환경까지 해서 굉장히 또 이제 여러 가지 종목군들이 상승이 나왔었죠. 자, 그런데 현재 흐름을 보게 되면 뭐 일단 저출산 종목군들도 마찬가지. 현재 차익 실현이 나오고 있는 흐름 진행이 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퓨리오사 AI 관련된 종목군들 같은 경우에도 뭐 4x4라든지 뭐 아니면은 뭐 DSC 인베스트먼트라든지 나우 아이비 같은 이런 종목군들이 있죠. 근데 지금 다 일제히 차익 실현이 나오는 모습 확인을 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친환경 같은 경우에도 보게 되면 다 마찬가지입니다. 현재 다 차익 실현이 나오는 모습을 확인을 할 수가 있죠. 즉 최근에 이제 처음부터 돌았었던 이 정책주부터 해서 최근에 돌았었던 정책주들까지 전체적으로 한 사이클이 돌고 차익 실현이 어느 정도 나오고 있다라는 부분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즉 이제 어느 정도 이야기 나올 만한 정책주들 같은 경우에는 거의 대부분 사이클이 돌았다. 라는 부분을 한번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아마 저는 다음 주부터는 다시 한번 재사이클이 돌 것이다 라고 이제 또 생각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한국선제가 지금 장 마감까지 해가지고 계속해서 급등이 나오는 모습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정책주 계속해서 이제 돌다가 그다음에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 대선에 대한 기대감이 있다라고 했을 때 현재 인맥주로 현재 이제 수급이 돌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4월 달에서 5월 달로 다음 주부터 바로 이제 장이 넘어가잖아요. 그러면서 새롭게 또 이제 이 대선이 바로 6월 초에 있기 때문에 5월 달은 그 기대감이 가장 급등하는 그런 구간이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결국에는 정책주, 그 다음에 인맥주 다시 한번 이제 수급을 좀 받아줄 수밖에 없다라는 부분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일단 지금 인맥주들이 상당히 많이 쉬었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5월 달에 아마 뭐 야당의 여러 인사들이 또 이제 축소가 되는 그러면서 이제 또 여당 후보와 함께 또 이제 추가적으로 표심에 대한 어떤 이제 이야기들이 나오게 되면서 인맥주들은 4월 달보다는 더욱더 이제 강하게 움직일 가능성이 크고요. 그 다음에 다음 달에도 정책에 대한 이야기는 또 마찬가지로 계속 나올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전체적으로 이제 한 바퀴 사이클이 돌았는데 한 바퀴 사이클이 돌고 나서 지금 이제 우리가 양 후보들 뭐 그 다음에 이제 또 국민의힘이든 혹은 이제 뭐 민주당이든 후보들이 이야기하는 정책들에 대해서 어느 정도 대충 윤곽은 다 알고 있잖아요.
윤곽은 이제 어느 정도 나온 상황에서 이제 5월 달에는 조금 더 상세한 이야기들이 시장에서 나오기 시작을 할 거고 그 이야기에 따라서 결국에는 또 이제 다시 한번 정책주가 재순환이 나오는 그런 구간이 나타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4월 달보다는 저는 조금 더 접근이 용이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왜냐면은 이제 이번 달 같은 경우에 4월 달 같은 경우에는 정책주가 거의 이제 수급을 이끄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는데 사실 이제 어떠한 후보가 이야기를 하게 되면 그 종목군들이 막 반응이 나오는데 우리가 그동안에 보지 않았었던 종목군들 쪽에서 상승이 나오다 보니까 아마 이제 또 감을 잡기가 많이 어렵지 않으셨을까 생각이 되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번 달에 그러한 종목군들이 전체적으로 흐름이 어느 정도 나타났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종목들의 윤곽이 다 대부분 나온 상황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제 또 다음 달에 각 후보분들이 이야기를 한다라고 하면 그 이야기에 맞는 정책주들이 또 결국에는 다시 한번 재상승이 나올 거니까 정책주들 같은 경우에는 윤곽만 어느 정도 잡아 놓으면 반응이 나오는 종목군들 순서대로 해서 접근을 노리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대선 이벤트 이번 달에 접근을 하지 못하셨던 분들은 5월 달에 아마 추가적으로 더 상승이 나올 가능성, 순환이 다시 한번 또 처음부터 시작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으니까 계속해서 이제 트레이딩이 가능한 영역이다라는 부분 한번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항상 뭐 강조드리고 그 다음에 주의하셔야 될 점은 특히나 이제 뭐 인맥주 같아요. 인맥주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이제 국민의힘 후보군들이 지금 뭐 불출마 선언을 혹시나 하게 된다면 혹은 이제 또 어느 정도 대선 후보 자리를 내려놓는다라고 했을 때 예전에 이제 뭐 진양화학 같은 이러한 그림들이 충분히 나올 수가 있는 종목군들이죠. 인맥군들 같은 경우에는 그렇기 때문에 인맥주들을 접근을 할 때에는 확실하게 웬만하면은 데이로 혹은 단기로 접근을 해서 빠르게 이제 또 치고 빠지는 이벤트를 활용을 하는 그러한 전략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점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결국에는 어떤 뭐 성장성이라든지 혹은 기대감이 없이 순전히 이제 이 대선이라는 이벤트를 활용을 해서 우리가 트레이딩을 하는 영역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제 어떠한 뭐 스킬적인 부분이나 아니면은 또 이제 빠르게 치고 빠지는 전략이 굉장히 중요한 그런 섹터다라는 점을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라고 했을 때 결국에는 이제 이 정책주 같은 경우에는 난이도가 조금 생겨날 수밖에 없겠죠. 이번 달에도 아마 난이도를 좀 느끼시는 그런 분들이 계셨을 것 같은데 다음 달에도 뭐 난이도에 대한 부분은 크게 달라지지는 않을 겁니다. 순환 속도가 또 계속해서 굉장히 가파르게 나올 거고 특히나 이제 언급드렸던 것처럼 현재 시장이 박스권 상단부까지 도달을 했기 때문에 수급 순환이 굉장히 또 빠르게 진행이 될 수 있는 구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정책주와 인맥주 최대한 이제 또 빠르고 또 이제 이 발빠른 전략으로 한번 진행을 해보실 필요성이 있다라는 점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이에 대해서 어려움을 느끼시는 분들은 저는 뭐 굳이 뭐 정책주와 인맥주를 또 어렵게 대응을 하실 필요는 없다. 지금 현재 뭐 시장에서 주도주들도 충분히 좋은 흐름 나타나고 있으니까 정책주와 인맥주에 대해서 나는 굳이 뭐 접근하고 싶지 않다라고 하시면 주도주 업종만 대응을 하셔도 뭐 크게 무자람은 없다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정책주들 새로운 것 찾아다닐 필요가 없고 앞서서 또 이미 다 얘기가 나온 것들을 압축을 해서 다음번 타자가 누구인지 이 부분을 타이밍을 맞춰서 접근을 하는 건데 그렇다면은 이 정책주 초반에 급등을 했다가 현재는 좀 잠잠한 혹은 급등을 했다가 일정 부분의 상승을 반납한 그런 종목 내에서 재접근이 가능하다고 보시는 거세요? 현재로서는 그런 그림들이 어느 정도는 다 시장에서 나와져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전에 이야기 되었었던 이제 뭐 저출산, 뭐 그다음에 컨텐츠, 뭐 그다음에 AI 이런 쪽들 다시 한번 이제 또 우리가 점검을 할 필요성이 있다라는 부분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은데 다만 뭐 역시나 뻔한 이야기겠지만 선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게 되면 지금 저출산 같은 경우에는 다 이제 차익 실현이 나와버린 그림이잖아요. 그러면은 현재 한 사이클이 돌았기 때문에 미리 접근을 하게 되면은 결국에는 물려서 가버리게 되는 그런 매매가 될 수가 있습니다. 즉 우리가 이제 정책주에 대해서는 이 후보의 입에서 이러한 이야기가 나올 거야. 라고 예상을 하기보다는 이제 어느 정도 수급이 들어간 종목들에 대해서 트레이딩이 가미가 되어야 되는 종목군이거든요. 그래야 물리지 않고서 수익을 볼 수 있는 그런 이제 또 종목군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난이도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래서 이제 이 시장에서 조금 더 발빠르게 전략을 취해야 되는 종목군들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에 대해서 나는 종목들이 뭐가 있는지 잘 모르고 그 다음에 지금 그 종목들에 대해서 이게 확실하게 지속성을 가져갈 수 있을 것인지 아니면은 바로 오늘 이야기 나왔다가 바로 오늘 빠져버릴 것인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확실하게 구별이 어렵다라고 하시면은 저는 5월달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보수적으로 정책주는 접근을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확실하게 어느 정도 이제 이 트레이딩 구간을 보실 수 있는 분들의 영역으로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정책과 관련해서는 저출산 콘텐츠 AI 종목 좀 잘 골라주시는 그런 지혜가 필요하겠네요. 다음 포인트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정말 뜨겁습니다. 조선주의 강세 흐름 연일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투트랙 전략 지속 활용이라고 주셨어요. 조선주 투트랙 전략 어떤 건지, 그리고 조선주들 계속해서 상승세 이어갈 수 있을 거라고 보시는지 전략 알려주세요. 여기 이제 말씀드리는 투트랙 전략은 이제 5월 달에 베스트는 주도 업종과 그 다음에 이 정책주 투트랙으로 접근을 하는 것이 가장 베스트가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요거를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최근에 주도 업종을 말씀을 드릴 때 먼저 한 저저번 주쯤에 이제 하나 시스템 한번 이제 또 계속 강조를 드리면서 방산 그리고 이제 조선주를 한번 또 이제 우리가 접근을 해보자라는 부분을 설명을 드렸었죠. 그러면서 방산주 중에서는 이제 이 타픽으로 하나 시스템 언급을 드렸었고, 그 다음에 조선주 중에서는 MRO 쪽 하는 쪽 해가지고 이제 MRO 사업 관련해서 이제 또 HJ 중공업 같은 이런 종목들을 말씀을 드렸죠. 그러면서 이제 조선주들은 한 차례 급등이 나오고서 쉬어가는 그림이 나왔죠. 그리고 지금 방산주들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상승이 나오다가 이제 약간은 좀 쉬어가는 그림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무엇을 의미를 하냐면 지금 시장이 최근에 반등이 나올 때까지 있어서 방산주들이 분명하게 어느 정도 주도 업종 역할을 해줬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박스권 중단부에 도달을 했고 매물대를 삼키는 그런 그림이 나타났다라는 부분을 설명을 드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방산주는 그동안은 쉬지 않고 상승이 나왔기 때문에 시장이 무언가 매물 구간에 부딪히고 저항을 느끼는 구간에서 살짝의 부담감을 느끼는 모습이 나타나는 겁니다. 근데 반면에 조선주들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눌리는 구간, 쉬어가는 구간이 나왔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현재 다시 한번 그림을 잡아가고 있다. 라는 부분을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계속해서 또 추가적인 상승이 나오는 모습을 확인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제가 앞서서 첫 번째 포인트에 강조를 드렸던 현재 주도 업종 같은 경우에는 이제 상대적으로 올라간 종목보다는 올라올 종목이 중요한 이유가 여기에서 나오는 겁니다. 지금 현재 시장은 수급이 변화하는 시점인데 만약에 현재 구간에서 추가적으로 시장의 상승이 나온다라고 했을 때는 결국에는 이 상승이 나오는 종목군들이 뭔가 변화하는 그런 그림들이 나타난다라는 거죠. 방산이 끌고 가다가 방산이 계속 잘 갔으니까 뭔가 이제 방산 쪽에서 쉬어갔던 조선으로 수급이 넘어가는 이런 그림들처럼. 그렇기 때문에 현재 구간에서 제가 이제 이번 주 같은 경우에는 조선주들을 한번 이제 또 모아가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하면서 이제 뭐 하나그룹주라든지 아니면은 뭐 HJ 중공업 저가에서 모아가셔라 이런 것들을 또 이제 언급을 드렸잖아요. 뭐 이런 종목군들은 여전히 이제 접근이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이제 뭐 HD 현대중공업 같은 이런 종목군들은 이제 어느 정도는 이 고가에 가버렸잖아요. 그럼 이제 이러한 종목군들은 이제 주도 업종 내에서 우리가 접근한다라기보다는 보유자의 영역으로 넘어가야 되는 종목이다. 라는 부분을 생각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럼 현재 우리가 기울여야 될 노력은 조선주 내에서 후발로 갈 수 있는 앞서서 말씀을 드렸던 이제 뭐 HJ 중공업 같은 이런 종목군이라든지 아니면은 이제 새롭게 수급을 좀 받아줄 수 있는 다른 이제 주도 업종이 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지금 현재 시장에서 우리가 주도 업종을 생각을 해봤을 때 방산도 지금 많이 올라왔고 그 다음에 조선도 지금 많이 올라왔습니다. 조선도 지금 많이 올라온 상황에서 아직까지 조선주 내에서는 그래도 후발주들로 접근할 만한 종목군들이 있다 정도로 일단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추가적으로 우리가 이 주도주 후보군으로 보는 게 이제 또 두산 에너빌리티나 혹은 이제 하나솔루션 같은 최근에 또 상승이 잘 나왔던 종목군들이 있는데 지금 이 종목군들 같은 경우도 굉장히 상승이 크게 나왔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 구간에서는 약간은 접근이 부담스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지금 현재 상황에서 저는 수급 받아줄 수 있는 주도주 업종 가장 가능성이 높은 쪽은 아무래도 반도체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지금 최근에 이제 반도체가 어느 정도 저가에서 좀 반응이 나오고 있잖아요. 저가에서 이제 계속해서 반응이 나와주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아무래도 이제 반도체는 뭐 항상 강조드렸지만 3분기까지 업황이 계속해서 양호한 상황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이제 수급을 좀 덜 받아준 이러한 구간에서는 추가적으로 이제 상승이 나타날 수 있는 그런 구간을 만들어 나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저가에서 아직까지 크게 반응이 나오지 않은 종목들 위주로 해서 한번 이제 이 주도주로서 수급을 넘겨받아 주는지 이러한 부분들 한번 잘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러면서 이제 투트랙 전략을 활용을 하셔라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던 건 이렇게 이제 우리가 주도주 내에서 이제 중심을 잡고서 포트에 이제 넣어놓고
그 다음에 그러면서 동시에 이제 정책주 같은 이러한 종목군들로 5월 달에 수익을 챙겨 나가면 결국에는 이제 그게 베스트가 되는 거거든요. 5월 달에 정책주가 안 가고 인내주가 안 가냐라고 했을 때 절대 그런 일은 없을 겁니다. 6월 초에 대선이니까 결국에는 5월 달에 기대감이 활용이 되면서 이제 또 대선 관련된 종목군들은 갈 수밖에 없을 거거든요. 그러면서 결국엔 또 이제 시장이 현재 박스권 상단부에 거의 도달을 한 상황이기 때문에 수급순환은 반드시 나타날 수밖에 없고 현재 조선주가 계속해서 간다라기보다는 이제 어느 정도 상승이 나왔을 때 다시 한번 새로운 이제 주도 업종으로 수급을 넘겨줄 가능성 또한 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현재 구간에서는 이제 투트랙 전략을 활용을 하는 것이 가장 베스트다라는 거. 그러면서 주도 업종 같은 경우에는 올라간 종목은 보유자의 영역으로, 그 다음에 새롭게 올라갈 수 있는 종목 위주로 포트를 꾸려 나갈 필요성이 있다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정책주나 인맥주는 결국에는 다루어질 수밖에 없으니까 계속해서 이제 어느 정도 우리가 알고 있었던 범위 내에서 상승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는 점. 다만 상당히 이제 또 발빠른 전략이 필요한 그런 섹터이기 때문에 나는 이 부분이 어렵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이제 주도 업종 내에서 새롭게 수급을 받아줄 수 있는 쪽으로 한번 또 접근을 해보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오늘도 자세한 설명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해서 또 김영일 전문가와 함께 3포인트 짚어봤습니다.